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자,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락 추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필룩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 하락 영향도 있고 또 차익 실현 영향도 있고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전에 차트를 이렇게 앞으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다시 재차 상승을 시도하는 중인데, 자, 여기 보시면 급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저점이 9월 30일 날 3430은 여기 지금 저점이 하나 있고, 또 그 앞에 8월 6일 날 3620원 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뭐 일시적으로 슈팅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6일부터 여기 9월 30일 사이에 보시면은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동안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가 이때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한 달 이상 행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더욱더 증가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이게 급등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 띌 만큼 그렇게 강력한 거래량이 요 앞쪽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뒤쪽에서는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을 5일 이평선을 먼저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이평선 추가를 하게 되면 8월 6일 날까지는 5일 이평선도 주가의 하락 영향을 받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와져요. 자, 그러다가 9월달 접어들면서 다시 재차 하락 조정이 나오지만 거래량이 없지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제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고 5일 이평선은 하락에서 바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살짝 조정받다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이 이제 바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하락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앞에 저점, 즉 9월 30일 날 저점 이전에 가장 낮은 저점이 8월 6일 날 3620원이죠. 그러면 이 8월 6일 날 3620원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고점을 이렇게 하나 수평으로 선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저점을 수평으로 쫙 그어요. 그러면 이 구간 자체가 하나의 박스권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5일선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장중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지만, 박스권 행보라는 것은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가급적이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 위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안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박스권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도 8월 6일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지만 박스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9월 30일 날 전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이 패턴 자체는 조정이 한 번 더 깊게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9월 30일 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박스권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결과론적이지만 이때의 이 하락이 급등을 하기 위한, 즉 급등 전 마지막 개미털기 액션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날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시초가는 전날 종가보다 살짝 위에서 출발해서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상승 마감을 합니다. 바로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도 주가를 많이 조정을 하죠. 자, 이 이후에 거래량은 더욱더 증가를 하면서 상승 돌파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 선택해 두었던 고점이라고 찍어놨던 그 가격대를 종가상으로 돌파를 못 시키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장중에는 돌파를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마찬가지 의도적으로 살짝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한 개인이든 또는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하는 개인이든 그러한 개인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털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했을 때 이 고점에서 물린 개인들한테는 탈출의 기회를 줘요. 개인들은 여기서 물렸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했을 때, 야, 역시 잘 팔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급등하기 전에 간이 작은 개인들, 즉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개인들은 급등 전에 미리 다 터는 것이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급등하기 전에 털어낼 수 있는 개인들을 전부 다 털어낸 자리가 요 자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상한가 들어갑니다. 거래량은 더욱더 많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털은 개인들은 매우 실망을 하겠죠. 안타까워 하겠죠. 자, 이러고 나서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자, 잘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이러한 조정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저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일단은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저점을 이탈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필룩스의 경우는 살짝 예외적인 경우죠. 왜냐하면 급등하기 직전에 개미털기를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때의 저점을 만들어 두고 대량 거래들이 발생을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5일선이 이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때는 그냥 바로 상승으로 전환을 하죠. 자, 여기에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21선을 추가를 해보면 21선은 조금 더 5일선보다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때까지는 계속 21선도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21선이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 고점 자리가 여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21선은 크게 변화 없이 횡보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잠깐 전 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 살짝 21선이 살짝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했지만 다시 재차 21선이 횡보를 시작을 하고 급등 랠리가 시작되면서 21선도 이렇게 상승을 하죠. 바로 그러니까는 만약에 오래 안 기다리고 매수를 하려고 한다라면 5일선과 21선이 모두 하락을 멈추는 시점,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특히나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 이러한 자리들이 매수의 급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간은 매수의 급소를 찾는 부분이 아니라 하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짧게는 앞뒤로 즉 이 캔들을 기준으로 저점을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짧게는 앞뒤로 한 5일에서 10일, 길게는 약 한 20일 그 전후로 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해요.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아, 조만간에 하락이 멈출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등 랠리를 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젠백스지요. 젠백스지가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거의 뭐 횟수로 3전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죠? 횟수로 3년 정도 하락을 하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8월 6일 날이 저점이에요. 차트를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자리들은 눈에 확 띄기는 하죠. 자, 그리고 일단은 현재 차트상에서 7월 10일 날 1420원이 저점인데,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가를 유지하려면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이 저점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 저점을 유지를 못 해주기 때문에 저 자리가 실질적으로 저가라고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에 나왔는데, 자, 이 시점에서 대량 거래는 저가 이 시점 7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973원 이 가격이 저점이 될 가능성을 일단 열어는 놔야 되겠죠. 자,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저점을 깹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월 6일 날 687원이라는 가격이 이 저점을 형성을 해요. 자, 이때에는 이 저점이 만들어지는 당일날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발생을 안 하죠. 대신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짧게는 앞뒤로 5일에서 10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거래량은 이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가 저점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절대로 이 8월 6일 날 저점인 687원을 안 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점이 딱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고점이 현재 117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가격을 이 이후에 계속 돌파 시도를 하지만 그 근처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죠. 그러니 세력들은 당분간은 이 가격 1170원을 박스권 상단으로 정해놨고, 8월 6일 날 저점인 687원을 박스권 하단으로 정해놓고,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매집을 차분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자, 이때 보시면 5일 이평선도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서서히 반등을 하고, 20일 이평선도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서서히 반등을 하죠. 그 이후에 5일 이평선이든 20일 이평선이든 하락을 거의 하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죠. 또 살짝 이탈했다가 또 급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목을 이제 몇 개를 보다 보니까 메리츠 정금증권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즉 6월 24일 날이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가장 높은 고점이에요. 자, 근데 5일 이평선도 20일 이평선도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만약 12월 6일 즉 지난 금요일이 저점이었다라면, 3640원이 저점이라면 내일 이 시간, 내일부터는 이 3640원을 이탈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저점이 유지가 되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흐름이 나올 건데, 만약 내일 장중에라도 한호가라도 364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가격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죠.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이
아직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 이 종목은 아직은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 종목을 매수의 관점에서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추격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서 물리면 본전이 올 때까지 안 파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메리츠 정금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6월 24일 날 5,650원에 매수를 했다고, 딱 정말 재수 없게 5,650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손실이 났어요. 지금 거의 뭐 한 30-40% 가까이 손실이 났을 수 있겠죠. 자, 이게 다시 본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락 추세가 멈추지를 않아요. 물론 여기서 하락 추세가 멈추려고 일시적으로 반등은 했지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상단을 결국 돌파를 못하면서 하락 추세는 계속 쭉 이어져 가요. 그러니 이때라도 손절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이만큼은 손실을 안 봐도 됐죠. 자, 그보다 더 빨리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손절을 했으면 지금까지 고통을 안 받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전이 오지 않으면 절대 팔지 않겠다 라는 이러한 투자 습관 때문에 오히려 손실은 더욱더 커지고 고통만 더 크게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든 어떤 종목을 보유를 하시든지 간에 추세선, 하락 추세, 앞으로 배울 행보 추세, 상승 추세, 또 계속 배우실 뭐 이평선 할 것 없이 일단 본인이 배울 수 있는 내용, 익힐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락 추세 끝나는 시점에 나타나는 증상 3가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점 근처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짧게는 앞뒤로 5일에서 10일, 길게는 20일 정도의 대량 거래들이 발생을 한다. 두 번째는 바닥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5일 이평선이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한다. 세 번째, 20일 이평선도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추세선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